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차를 올려놓고 조용히 앉아 뉴스를 보던 참이었죠.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문자가 한 통 와 있더군요. 엄마, 저예요. 집에 가도 돼요? 순간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눈을 다시 비비고 봤습니다. 맞았습니다. 그 번호 딸아이였습니다. 12년 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처음이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떠난 지 벌써 그렇게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밤, 딸은 조용히 가방 하나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문 앞에 붙여둔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엄마, 미안해요. 그냥 저 혼자 살아보고 싶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연락이 오겠지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한 달, 계절이 몇 번 바뀌어도 그 애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연락을 끊은 건 그 아이였는데 그런데도 이상하죠. 세월이 갈수록 제가 더 미안해지더군요. 내가 뭘 그렇게 몰랐을까? 혹시 내가 모르게 상처를 준 게 아닐까? 그렇게 묻고 또 묻는 날들이 10년을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물었습니다. 딸은 어떻게 지내요? 요즘은 연락은 돼요? 저는 그때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거짓말도 아닌, 진심도 아닌 그저 넘어가려고요. 그런데 오늘 그 애가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집에 가도 돼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문자 한 줄에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답장을 쓰지 못하고 손가락만 몇 번 움직이다가 겨우 2글자를 보냈습니다. 와. 그게 다였습니다. 괜찮다는 말도, 기다렸다는 말도, 보고 싶었다는 말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저 와. 딸은 그 뒤로 더 이상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집에 가도 돼요? 딸의 문자 한 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잠깐 눈을 붙이려 해도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아이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정말 올까? 진짜 내일일까? 괜히 설레는 마음에 불을 켜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먼지 낀 다용도실 문을 열고 그 안쪽에 놓여있던 이불보를 꺼냈습니다. 딸이 쓰던 방, 그 방에 놓아줄 이불이었습니다. 이불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딸이 떠났던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얼룩이 조금 있었지만 햇볕에 잘 말리면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빨래통에 담고 세탁기를 돌리고 이른 새벽 마당에 널었습니다. 바람이 차지 않았습니다. 이불이 부드럽게 흔들리는 걸 보니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다음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뭐가 있었더라. 오래된 반찬은 비우고 김치 하나, 멸치볶음 하나, 그리고 계란을 꺼내 두었습니다. 그 애가 오면 뭘 해줄까, 무슨 반찬을 좋아했더라. 그러다 문득 김이 생각났습니다. 김을 참 좋아했었죠. 어릴 적엔 밥보다 김이 먼저 없어졌던 아이였으니까요. 장 봐둬야겠다 싶어 손가락에 메모를 꾹꾹 눌렀습니다. 계란, 김, 고등어, 딸기. 그런데 마지막에 딸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괜히 눈물이 또 나려 하더군요. 딸. 그 단어를 소리 내 말한 게 도대체 얼마만이었을까요? 아침이 밝자 햇볕이 집안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세탁한 이불은 뽀송하게 마르고 작은 꽃무늬 베개를 눌러 담아 방에 깔아뒀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예전엔 항상 닫혀있던 문이었지만 오늘은 그냥 살짝 열어두고 싶었습니다. 그래 지친 마음 가지고 올 텐데 너무 무겁지 않게. 그렇게 하루를 준비하며 저는 그 애를 기다렸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천천히. 현관 비밀번호가 삑삑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열쇠도 초인종도 아닌 손에 익은 번호 소리였습니다. 낯설지 않은 소리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죠. 조용히 일어나 현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딸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커다란 가방 하나를 어깨에 메고 고개를 깊이 숙인 채였습니다.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고 서 있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왔니? 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조금 부어 있었고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한번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딸이 쓰던 방에 짐을 내려놓고 저는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차린 반찬은 어제 장 본 것들과 김, 계란말이, 그리고 된장국. 그 애가 어릴 때부터 제일 잘 먹던 것들입니다. 밥 먹을래?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된장국을 한 숟갈 뜨고 계란말이를 입에 넣고 그저 그렇게 오랜만에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마주 앉았지만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묻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어디 있었니? 왜 그렇게 떠났니? 힘들었니?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애도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잘 지냈냐고. 왜 한 번도 연락 안 했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야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란말이 똑같네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때 그거 그대로야. 계란 3알, 우유 조금, 소금 약간.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마치 그 말이 듣고 싶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나온 것인지 우린 서로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방문 틈으로 조용한 숨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한번 잠들면 좀처럼 깨지 않던 아이. 나는 살금살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고구마죽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예전부터 그 애가 아플 때마다 해줬던 음식. 달지도 짜지도 않은 맑고 부드러운 죽 한 그릇. 냄비에 물을 올리고 껍질을 벗긴 고구마를 천천히 숟가락으로 으깨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졌으면 좋겠다. 많이 외롭지 않았으면. 죽이 끓는 동안 작은 쪽지를 꺼내 흰 종이에 몇 자 적었습니다. 말 안 해도 돼.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게 전부였습니다. 죽을 그릇에 담아 딸의 방문 앞에 조심스레 놓았습니다. 그 옆에 쪽지도 함께 두었습니다. 노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 문 앞에서 잠시 서 있다 돌아섰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고 있었습니다. 빨랫줄이 흔들렸고 그 옆 화분의 흙이 살짝 마른 게 보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한 아침이지만 분명 어제와는 다른 하루였습니다. 몇 분쯤 지났을까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여는 소리, 그리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죽을 젓는 소리. 딸이 고구마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소리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는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그 조용한 숟가락 소리가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조금 뒤 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빈 그릇을 들고 나와 싱크대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조금만 더 있어도 돼?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럼. 있어. 얼마든지 있어도 돼. 그 말에 딸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툭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12년이 녹아내렸습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따뜻한 한 그릇일지도 모릅니다. 돌아온 걸음, 비운 그릇, 그리고 말 대신 쓴 쪽지 한 장. 우리는 그렇게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연 하나, 인생 하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릴게요.